네, 안녕하세요. 창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외상거래처 상담 환영, 외상을 좋아하시는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외상거래처 상담 환영. 외상을 환영한다니, 사실 그 집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집이에요. 식당 분위기도 좀 별로고 제가 조금 슬림한 바지를 입고 다니다 보니까 좌식 테이블이 좀 불편해요. 근데 그 집이 바로 좌식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랑 가까운 데 있는데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의 주된 메뉴는 그냥 그날의 정식이에요. 메뉴 이름이 그날의 정식, 그리고 정식은 가격이 6,500원. 갈비탕이나 김치찌개 같은 다른 한식 메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식 6,500원짜리, 그게 가장 큰 글자로 써 있으니까 그게 제일 메인인 거죠. 좌식이라 불편하고 분위기도 별로니까 평소에는 안 가다가, 그래도 뭐 가끔은 다른 데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들어가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거기서 드시던 분들이 좀 친해 보였어요.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분이에요. 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식당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죠. 제 기준에서는 한 20평 정도 되는 평수에 한 10개 테이블이 정신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주방 한 명, 홀 한 명으로 운영되는 게 조금 신선했습니다. 게다가 앉자마자 반찬을 주는데 무슨 반찬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지 날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조개젓갈, 분홍 소세지, 뭐 이것저것. 그리고 그날의 정식 메인인 콩비지찌개가 나왔어요. 근데 한 상이 차려진 걸 제가 보니까 그날의 정식 6,500원, 이거 정말 괜찮은 퀄리티에 정말 먹을만 했습니다. 이게 왜 두 명이서 가능하냐면, 일단 기본 반찬이 많긴 하지만 이게 미리 다 준비가 가능한 반찬들이었어요. 김치도 깍두기도 콩나물 무침도 조개젓갈도 아침에 미리 무쳐놓고 냉장 보관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분홍 소시지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부쳐놓고 주는 거죠. 그거 좀 식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김간의 같은 김밥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서도 뭐 찌개 하나 먹으려고 해도 7,000원은 줘야 되고, 뭐 딸랑 단무지랑 김치 쪼가리 조금 주는 건데, 여긴 무슨 집밥처럼 푸짐하게 내어주다 보니까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게다가 정식으로 그날의 메뉴를 가게에서 정해버리니까 그날 콩나물이 싸면 콩나물국 끓이고 콩나물 무침해서 내가면 되는 거고, 그날 동태가 싸면 동태탕으로 내가면 되는 거고요. 뭐 신선한 거. 콩비지가 갑자기 세일하면 그걸로 푸짐하게 주면 되는 거고 6,500원 정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바로 제일 처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외상거래인데, 이게 말이죠, 보통 조그만 소호 사무실들이 몰린 곳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직원들 한 번에 거기서 먹게 하고 한 달 지나서 먹은 만큼 법인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는 거거든요. 큰 회사들은 식대를 아예 연봉에 포함시키거나 식대를 따라줘서 알아서 먹게 하는데, 그래도 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사실 식대도 부담이고 그 고정비가 사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외상거래로 고정으로 먹을 곳을 하나 정하고 직원들을 그곳에서만 먹게 하고, 대신에 가격을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싸게 먹게 합니다. 6,500원짜리를 6,000원, 아니면 뭐 양이 많으면 5,500원까지도 깎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식당 입장에서는 좀 싸게 팔아서 남는 게 좀 줄어들더라도 고정으로 얼마나 손님이 올지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반찬이든 식재료를 준비해서 로스가 안 나니까 그래서 좋은 거고, 또 재고가 안 쌓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으로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식대를 줘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푸짐한 음식을 조금 더 싸게 결제를 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고요. 자주 오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사장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사장님이 살짝 불친절해도 뭐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기들이 물도 떠다 먹고 반찬들도 모자르면 더 자기들이 가져다 먹고, 그러다 보니 사람도 덜 쓰게 되고, 결정적으로 다들 외상장부에다가 카운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카운터에 외상장부가 있는 거예요. 외상장부에다 자기들이 사인하고 가버리니까 뭐 그 일을 할 만한 인원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단체로 먹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화 되니까 와서 따로 결제를 해주시느라고 주방에서 나와서 결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 월세가 그 13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점심에만 최소 한 40만 원, 하루 매출 최소 70만 원 정도 잡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30일 했을 때 월 2,100만 원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식재료 값을 한 35% 정도 잡아놓고 주방 아줌마 250만 원 월급 준다고 가정했을 때 각종 공과금은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매출이 2,100만 원인데 식재료비가 735만 원, 그리고 인건비 250만 원, 월세 130만 원, 카드 수수료나 뭐 각종 공과금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885만 원에 일단 계산상의 순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거 다 빼더라도 사장님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말이죠. 물론 짜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또 콩나물국 먹어야 되는 직원들은 짜증나겠죠.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뭐 예비 창업자분이 계시다면 이 사장님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